그다음에 현대리바트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유통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유통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지누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통업체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한국에다가 생산해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현대리바트가 알아서 해주는. 현대리바트의 각각의 오프라인 매장 안에 지누스 지누스 공간들이 생겨서 지누스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4번은 사업 시너지가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의 지누스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고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현대백화점이 지누스의 지분 35.8%를 7,747억 원에 취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현재까지 현대백화점 그룹이 설립 이래로 최대 규모로 진행을 한 인수 합병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가설을 세워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인수를 통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리빙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또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이 지누스라는 온라인 전문몰을 인수함으로써 이커머스 매출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세워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지누스가 아무래도 이제 매트리스 전문몰이다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침실 가구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침실 가구 산업은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침실 가구 중에서도 매트리스가 가장 중요한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구가 부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온라인 가구 제품을 개발을 하고 물류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침실 가구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 성장성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건강이나 수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전 세계 침실 가구 산업 중에서 이제 미국 침실 가구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크고 연평균 성장률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가구 시장이 매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 그래프 왼쪽은 온라인 가구 시장의 왼쪽은 온라인 가구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고 오른쪽 그 그래프는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누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단 지누스는 국내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전문 매트리스 및 가구 제조 기업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캠핑용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매트리스랑 베개 같은 그런 침실 가구 사업으로 아예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매트리스가 완전 주력 제품이긴 하지만 제품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스크세스 factor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는 영업 네트워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누스가 원래 이제 30년간 캠핑 사업을 계속 하다가 그 가구 침실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건데, 캠핑 사업을 하면서 이제 유지해온 어떤 대형 소매상과의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매트리스 및 가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기술력인데요. 지누스가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침대 매트리스를 압축 포장을 해서 그걸 상자에 담아서 배송하는 그 mattress in a box라는 그 자체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성공을 했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기존 매트리스 산업에 굉장히 엄청난 커다란 혁신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부피도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침대 시장이 그 가장 이제 시장 규모가 큰데, 기존에는 계속 국내 생산에만 의존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을 해서 그 유통 시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기여를 한 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KSF는 온라인 사업 역량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누스는 그 온라인 몰 전문 업체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북미의 최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주요 온라인 채널과 굉장히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KSF로는 그 밸류체인을 꼽았는데, 그 지누스의 경우에는 이제 R&D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물류, 뭐 배송,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판매, 그다음에 고객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R&D까지 이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음을 또 마지막 KSF로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누스의 사업 영역은 사실 아무래도 그 침실 가구 시장이 미국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북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어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지역으로도 지역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그 이미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매트리스가 사실 주력 제품이긴 하지만 다른 뭐 거실 가구라든지 주방 가구라든지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매트리스 인 박스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매트리스에 이어서 침대 자체도 이렇게 소형 박스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프레임 인 박스 사업
까지도 지금 성공을 해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면 먼저 채널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의 80% 이상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매트리스는 판매 부문 1위이고 이거는 정말 변동 없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30%대 점유율 압도적인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월마트 매장의 유일한 매트리스 공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미국 내에서 4,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매트리스를 유일하게 공급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다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주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실 매트리스 판매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글로벌 매출 비중이 97%이고 그 중에서도 사실 미국이 90%이고 나머지 대표를 보시면 조그맣긴 하지만 이 대표를 보시면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이렇게 매출 비중이 크진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의 지누스 인수 배경 및 시너지를 검토하면 가장 먼저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인수를 했던 그 이유는 그 초반에 현대백화점이 제시했던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30년까지 현대백화점이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현재 이제 지누스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리빙 사업 부분에서 목표 매출액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에는 현대백화점의 리빙 사업 부분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인데 이 비전 2030에서 제시한 리빙 사업의 목표치는 매출액의 목표치는 2030년까지 5조 원인데 지누스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정도 돼서 이번에 지누스를 인수함으로써 현대백화점은 이제 리빙 사업 부분에서만 매출 3조 6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고 이제 목표액인 5조 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이것보다도 인수를 하는 것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인선순위를 나열할 수 없지만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약 10% 정도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굉장히 한 10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그 국내에 이제 3사라고 하는 이제 현대랑 롯데랑 그다음에 신세계 이런 사업자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 사실 현대백화점이 다른 롯데나 신세계와 비교했을 때 마트나 할인점 같은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이런 신세계 뭐 SSG.com이라든지 롯데온 같은 종합 플랫폼 만들기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전문성 있는 계열사별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약간 카테고리 킬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통이나 패션, 리빙, 식품처럼 현대백화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별로 전문적인 온라인몰을 만듦으로써 그 유통업체에 비해서는 좀 차별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그룹에 온라인몰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패션몰 EQL이나 건강식 전문몰, 그리팅몰 혹은 뭐 프리미엄 식품만 판매를 하는 현대식품관 투홈 등 그런 식으로 뭔가 특정 계열사 안에서 좀 전문화된 온라인몰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누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탄탄한 온라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전문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현대백화점이 추구하는 카테고리 킬러 그리고 전문 온라인몰 이 전략에 부합한 어떤 업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누스 인수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누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혹은 온라인 유통망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월마트에 매트리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온라인 유통망 혹은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오프라인 유통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누스 인수권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리빙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및 사업 시너지인데 현대백화점이 기존의 현대리바트라든지 현대 LNC와 같은 리빙 부문의 업체들을 인수한 이력이 있는데 그런 계열사 중에서 이제 지누스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좀 찾아보았는데 저는 이제 현대리바트의 경우에는 가구 업체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리바트의 그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은 B2C 가구, 뭐 침대, 소파 등 생활용품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누스가 독자적인 R&D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그 현대 LNC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바이스드 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인테리어 업체랑도 시너지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통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하는 김에 그 새로 한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가구를 보통 이렇게 새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저희 집이 인테리어를 했지만 인테리어를 하면은 그 같은 계열사 혹은 같은 그룹 안에 다른 계열사의 어떤 가구 업체랑 연결을 해서 뭐 할인을 많이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테리어와도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누스 입장에서의 시너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누스는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국내 본사가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 거의 매출이 97%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백화점의 어떤 백화점이나 홈쇼핑 면세점 같은 유통 결사들을 활용해서 이제 국내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지누스를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인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인수 그 금액 7천억 원과 별도로 지누스의 뭐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이라든지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서 신주 인수 계약을 차결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백화점의 계열사들과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누스가 사실 매출의 50% 이상이 매트리스 에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지누스는 그 사업 계획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침실 가구도 좋긴 한데 거기서 벗어나서 좀 종합 온라인 가구 회사로서 성장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선언한 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품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확인을 했을 때 어떤 현대백화점의 리바트라든지 현대리바트, 현대LNC 같은 리빙 부문 계열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매트리스 이외에 조금 더 뭐 거실이라든지 홈 오피스나 아니면 일반 가구까지 확대를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실 잠재적인 어떤 협력이긴 한데 현대백화점이 이제 좀 스리테크 쪽의 전문 기업을 추가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누스가 인수했으니까 지누스가 아무래도 이제 매트리스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수면 기술 전문 업체와 업체를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거나 협업을 하게 될 경우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수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대백화점이 인터뷰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잠재적인 거라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누스 인수와 관련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썼는데 어쨌든 뭐 단기 손익, 공정 가치, 금융 자산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7천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누스에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인수 플러스 그 신주 계약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9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를 한 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밑에 제가 첨부했듯이 현재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했던 과거 모든 업체들 대비 가장 큰 액수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사실 그 지누스가 북미 시장 특화된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그 과거부터 매트리스를 비롯한 침실 가구 시장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누스가 지난 10년간 북미 시장에 특화된 매트리스와 침실 가구를 R&D해서 판매를 하고 매출액도 거의 90% 이상이 미국 시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뭔가 국가별로도 매트리스의 구격의 차이나 매트리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북미 이외 시장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또 목표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으로도 좀 성공적인 확장이 가능할지 그런 지점들을 좀 리스크로 꼽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지누스 인수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도 얘기해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랄까 그냥 객관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조사해 주신 거 아니면은 세워주신 가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좀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지누스도 간단하고 현대백화점도 우리가 아는 현대백화점이 거의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비즈니스나 전략이 뭔가 선택 이유가 있거나 뭔가 되게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죠. 네. 커머스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 뭐에 강점이 있냐? 뭐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되게 내수 시장에서 나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백화점 사업자하고 다르게 백화점만 거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더현대 이렇게 좀 대형 백화점의 오픈 좀 같은 게 이제 눈에 띄죠. 뭐 그거는 이제 신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신세계도 스타필드나 뭐 대형 신세계 백화점들 계속 오픈하고 있고 현대도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오픈을 하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문몰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냥 전문몰을 내서 잘 되는 걸까? 아니면 먼저 전문몰이 나오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모든 걸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까?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킬러 몰 온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온라인 사업에 자신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몰이 없으면은 어쨌든 사이즈가 커지기 힘들고 이제 저가로 또는 이커머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들의 전략은 어쨌든 현대백화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뭐 식품관이든 오프라인 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매출이 나오고 브랜드 파워가 있고 시장에서 소구되는 아이템이구나 하는 게 확인되면 그걸 다시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올릴 때 자기들의 플랫폼을 두고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셀링하고 마케팅해서 그 안에서 잘 팔리게 만드는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잘 팔렸으니까 그거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야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형태가 카테고리 킬러 또는 전문 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 전략이 딱히 없고 이들의 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 파워,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MD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형태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의 트래픽이다. 현대백화점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온라인에서 뭔가를 사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누스하고 이제 조금 더 엮어봐야 되는데 지누스는 특이하게 매출의 대부분이 조 단위까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북미. 그러면 단독으로 지누스가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보면 더 팔 수만 있으면 북미에서 더 팔 것 같아요. 30%로 압도적인 마켓시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 매트리스 시장은 사실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시장이었었고 그거를 지누스가 먼저 뚫기 전에 캐스퍼라고 매트리스 이너박스의 그 기술은 지누스가 최초로 이제 적용한 것 같은데 그걸 사업화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커진 거는 캐스퍼인가요? 그 북미의 약간 스타트업 같은 업체들이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죠. 굉장히 그 유니콘이 빨리 됐지만 내부적으로 제조 역량이 하나도 없고 유통 역량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스하고는 경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캐스퍼 이런 류의 이름이었는데 그런 유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캐시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의 이제 사업을 접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누스가 가져갈 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의 마켓시어도 아직까지는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두 다 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누스밖에 없다. 거기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 산업 분석에서 이 매트리스를 한번 다룬 적은 있어요. 지누스만 따로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봤을 때 지누스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약간 중가 이상, 약간 고가 제품 세그먼트로 속해 있었어요. 근데 북미의 많은 그 사용자들이 여전히 스프링이 들어가는 저가 모델에 많이 이제 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누스가 가져갈 수 있는 마켓시어 자체도 커질 수 있지만 그 마켓 자체 사이즈도 커질 수 있다. 그 세그먼트가. 그래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스탠드얼론을 봤을 때. 두 번째는 지역적인 확장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또는 한국에서 제조해서 북미에 이만큼 팔고 있다면 그 생산 캐파만 늘린다면 유럽도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도 실제로 그 월마트나 뭐 아마존을 이제 끼고 지금 북미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아마존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마켓이요. 그러니까 그 유통 사업자로서 이커머스 사업자로서 좀 메이저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아마존을 이용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북미 아니고 유럽도 꽤 의미 있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마켓시어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작은데 그 이거를 성장세를 한번 보면 지금 북미는 이제 성장세로 보면 거의 워낙 19년도에 컸기 때문에 21년도도 뭐 성장세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한국도 꽤 커졌고 이제 호주는 2020년에 커졌고 미국, 영국은 21년부터 지금 꽤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까지도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죠? 그러면 EU 같은 경우가 유럽 지역이 좀 시장의 파이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면 21년도와 20년, 그다음 19년도의 성장세를 보면 사실 19년도에 거의 없었죠. 20년, 21년에 정도 커져왔고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누스 자체 스탠드얼론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현백과 지누스 성격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제품을 다루긴 하지만 오프라인의 대수, 그다음에 지누스는 거의 매트리스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팔고 있고, 네,
어떤 마케팅 채널을 외부의 그 아마존이나 뭐 이런 월마트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의 어떤 시너지 이 두 가지 굉장히 상이한 두 업체의 시너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 거고 정리해 주신 건 어쨌든 온라인 채널 현백의 온라인 채널이 강화될 거다라는 건데 카테고리 킬러로 존재를 많이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 자체로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아 라고만 보면 지누스가 더해지는 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현대의 이 전문몰 전략이 커머스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현대백화점에서 잘 팔리는 거를 온라인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다라고 보면 지누스의 이커머스하고는 또는 온라인 채널의 어떤 경쟁력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강화될 거냐는 약간 조금 의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확인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 시너지,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세부 디테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없다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얘기해 보기 위해서는 지누스는 일단 한국에서는 마켓 쉐어가 크게 없지만 최근에 올라가고는 있어요. 한국에서 좀 몇십억 이렇게 팔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온라인 채널이 강하고 지누스의 어떤 온라인 파워, 온라인 채널에서의 파워나 판매 어떤 브랜드 파워 이걸 가지고 현대의 전문몰을 더 강화시켜 줄 수는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신세계 스타컴이 롯데온처럼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요건 약간 다른 얘기니까. 자, 그러면 현대의 전문몰이 지누스를 더 올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 지누스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보면 지누스가 마케팅만 좀 더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성장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던 거를 보면 21년도부터 크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 온라인으로 매트리스를 많이 살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사는 게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도 그럴 수 있는가? 일단 가능성은 뭐 없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미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 시장에 경쟁사가 없고 그거를 뉴스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구 배송 특화 스타트업도 있고 뭐 어쨌든 배송 이런 것들의 서비스 퀄리티가 북미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스프링 위주로 사거나 월마트나 세미스클럽 가서 매트리스 골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픽업 트럭에 실어오는 비중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박스로 이렇게 집까지 갖다 주는 게 되게 고마운 거죠. 북미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기가 직접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배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박스에 오든 아저씨가 이제 트럭에다가 실어서 직접 들고 오든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누스에 대해서 엄청 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누스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파괴력 있게 침투를 할 거냐 그건 좀 모르겠고 그렇다면 현대 전문몰들을 강화시켜 주거나 여기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온라인 채널 강화가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미래 가설을 세울 때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 강화라고 워딩을 하진 않고 약간 온라인 사업의 이커머스의 매출 확대로 썼던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음, 그 매출 비중이 다른 어떤 유통업에 비해서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좀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누스 인수 이후에는 그냥 그 매출 비중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시너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채널의 경쟁력 자체 강화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는 다르게 생각을 그 부분에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현대백화점이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잘 되던 것을 그냥 똑같이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냥 처음부터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누스가 그런 카테고리 킬러 전략에는 되게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지누스가 가지고 있는 매출, 지누스 매출이 이제 그 현대백화점에 붙는 거는 그거는 그냥 산 거죠. 7,900억에 더하기 아까 신주인수의 다 해서 9천억, 9천억을 주고 이 매출을 여기다가 연결하겠다라는 걸로 시장가로 산 거예요. 그죠? 그거는 시너지라기보다는 온탑으로 매출을 붙이겠다. 스탠드얼론의 지누스의 매출을 현백에다가 붙이겠다.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니까. 그 이유에서는 이거의 어느 정도를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시너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몰이라는 게 이제 저하고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지셨는데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백의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는 거 그냥
그냥 그거 이커머스로 올려놓은 거다. 매장 하나 그냥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봤던 거고,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전문몰로 뭔가 이커머스를 잘하는 거에 경쟁력이 있어요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그 마케팅 그리고 그걸 통한 마켓시어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전문몰 전략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 각각의 그 어떤 전문몰들을 세게 마케팅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마켓시어 자체도 스타컴이나 롯데온 아니면 뭐 11번가 이런 그 중위권 사업자들,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지금 막 되게 마케팅을 세게 하는 사업자들 외에도 또는 네이버 쇼핑 이런 사업자 외에도 뭐 위메프 뭐 이런 사업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는 의미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였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10여 개의 그 어떤 몰들이 자체로 뭔가 의미 있는 캐시어를 유지해서 그래서 탑5 안에 들거나 뭐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아, 저 그 온라인 시장 그 사실 확인했었는데 네. 탑5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대도 이 정도 해.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세게 하지 마. 돈 쓰지 마. 이런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현대백화점의 아까 그 영업이익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 그 영업이익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그거구나. 네. 이들의 매출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그 백화점의 수수료 매출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클 수는 없거든요. 그죠? 직접 자기들이 사입해서 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크게 규모의 성장도 이루기는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마케팅 비용에 돈을 많이 쓰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과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숫자는 없네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다면 이 어떤 이커머스에서 좀 쉽게 베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나 롯데 또는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하지만 사실 수익은 거의 안 나는 거죠.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온라인으로 뭘 하겠다에 대한 어마어마한 앰비션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몰 전략은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오는 오프라인 트래픽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전략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팔리는 거 여기서도 팔자 그 정도겠죠. 그렇게 보면 사실 대면 할 것 같아요. 뉴스 온라인은 잘 파는데 우리 여기 같이 뭐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시너지는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온라인 판매 비용 이제 많이 높아졌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탠드얼론으로서의 지누스의 비중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산 거죠. 그 정도의 매출, 그 정도의 북미 마켓시어 이런 거 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현대백화점이 국내 중심 사업자인데 지누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진출. 자, 이거는 또 이것도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지누스 때문에 현백이 나갈 수 있나?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북미로 진출하거나 유럽으로 진출하거나 어디로 진출해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판매 플랫폼 역할, 오프라인에서 판매 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북미로 나가서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백화점이니까 현대백화점은 판매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누스는 아까 앞에서 우리 정리 잘 해주셨던 것처럼 아마존과 월마트를 이용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누스가 자체적인 플랫폼이 돼서 혼자서 쫙쫙쫙 이제 소매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월마트, 샘스클럽 뭐 이런 등등등등의 들어가는 제품 카테고리 안의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누스가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진출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 너네 매장에 내가 들어갈게. 한다고 현대백화점이 잘 될까요? 또 반대로 자 현대백화점이 나 중에서 크게 베팅을 한번 해볼 거니까 지누스 날 좀 도와줘라고 하면 지누스가 월마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약화시키고 아마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현백으로 들어올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누스는 북미에서 매출의 95%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월마트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약화시키거나 이제 그걸 등한시한다 그러면 너네 이제 우리가 판매되는 제품 단가를 우리 좀 올려야겠어. 아니면 너네가 받아가는 수수료를 좀 줄여야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월마트는 다른 사업자를 찾거나 얘네들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판매에 시너지가 나려면 지누스 자체가 월마트와 아마존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백화점이 북미 진출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관계에는. 근데 반대로 또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하나 믿고 북미로 나갈 수 있느냐? 그건 좀 많이 어렵다. 현대백화점이 잘 되는 이유. 지금 여의도 더 현대 잘 되잖아요. 자, 네.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백화점의 공식을 깨고 있죠.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는 크게 뭔가 할 때는 항상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의 세계 브랜드, 그다음에 롤렉스 뭐 이런 그 사치품에서의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크게 앵커 역할을 하는 브랜드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백화점에서 그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출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장의 크기도 크게 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거의 공사비를 다 해줘요. 거기다가 외벽에 걸어주는 뭐 에르메스 대형 그 포스터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이제 서비스로 막 얹어준다는 얘기죠. 수수료도 거의 안 받아요. 사실상 백화점이 샤넬, 에르메스, 그 루이비통, 그다음에 롤렉스 등등등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사치품에서의 그 브랜드 파워, 그 앵커 역할을 해주는 브랜드. 그거를 유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출혈을 하고 수익이 거의 안 난다. 판매되는 것도 거의 그렇다. 판매 수수료도 거의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유치하는 이유는 백화점이 잘 되려면 걔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여의도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이 지금 대성공하고 있죠. 그 대전 첫 해에 8천억 이상 찍었을 거예요. 그 조를 찍었거든요. 조 매출을 찍는 거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고, 대구의 신세계가 아마 2년인가 3년 만에 가장 최단기 1조 매출을 달성한 신세계 매장이거든요. 그 백화점 중에서 가장 빨랐다. 전 세계 백화점 중에서. 그런데 현백이 그거를 깨고 있죠. 여의도에서. 근데 그 앵커 브랜드가 없죠. 왜 없냐? 얘네들이 뭐 거기에 그 인테리어나 공간의 디자인도 좋지만 MZ세에 원하는 그 MD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MZ 세대들의 매출이 3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 LMS가 없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이제 갖다 놓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가게 되고, 그러면서 F&B도 팔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팔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가 백화점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공식을 깨고 있는 백화점의 그 어떤 KPI, 그러니까 내부 역량, 경쟁력 이런 것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치우스 하나로 뭐 이렇게 탑으로 뭐가 더해지는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백이 그냥 잘해서 버클리에 뭐 어디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부자 동네 또는 젊은이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들어갈 법한 위치에 현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디맨딩한 거죠. 굉장히 큰 그 실험을 하는 거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래서 그 글로벌로 나간다는 것도 일단 확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저는 확인이 일단 안 되고, 지누스가 글로벌에 있으니까 글로벌 진출을 만약 얘기하셨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굉장히 큰 네네. 저는 사실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했을 때 뭔가 현대 백화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의미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그거 자체는 저도 약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약간 이거를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의미하려고 했던 바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자체 시장 진출이라기보다는 현대그룹 자체가 어떤 가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비즈니스와 뭐 협력을 해서 그런 리빙 사업 부분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 카테고리 차원에서 지니스가 현재 하고 있는 매트리스 사업에 더해서 가구 같은 게 진출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백화점 자체가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백화점 시너지를 보는 거면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생각이 스테이트먼트를 듭니다. 조금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지누스가 북미에서의 사업 영역,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이제 뭐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사업 포트폴리오 내에 없던 그 북미 사업 시장에서의 매출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건 맞아요.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스탠드얼론 밸류로 산 거에서 가져오는 효과다라고 봐야겠죠. 그거를 현대백화점이 인수하면서 시너지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지누스를 인수하는 어느 업체든 그 밸류는 가져가게 되니까 스탠드얼론 밸류에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죠.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자, 지누스를 교두보로 해외에다가 팔 수 있는 브랜드들을 하나씩 런칭해보자. 현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MD 능력들을 활용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시간을 들이면서 조금씩 확대를 하겠죠. 백화점 자체 네네. 사업을 확대한다기보다는. 네네. 근데 저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약간 궁금증이 생긴 건데, 네. 제가 그 시너지랑 그냥 단순 인수를 통한 가치랑을 좀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러니까 시너지는 그냥 쉬운 거죠. 이게 그 스탠드얼론으로 그냥 개별 기업으로 따로따로 있을 때부터 조제했던 거다. 그러면 그걸 소유권만 넘어가는 거죠. M&A에 의해서.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없던 거가 이 두 개 회사가 합쳐지면서 이 딜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너지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네네.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어떤 리빙 부문의 어떤 제품 카테고리들이 지누스를 통해 일부 해외 하게 된다면 그거는 시너지로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시너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4번에서 얘기하셨던 현대 네. 리바트
현대리바트가 얼마나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사무용 가구, B2C 가구, 빌트인 가구 등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자체 유통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고 자, 이 중에서 각각을 이 사업 부문의 5가지 사업 부문을 디누스에게 이식했을 때 지수가 좋아지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B2B 부문이라고 제일 밑에 있는데 자재 공사, 산업자재, 부품, 사무용 빌딩 공장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비중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의 사업 역량이 꽤 크다라고 보면 디누스는 지금 내부 제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굉장히 세세한 그 자재 조달까지 직접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원래 이렇게 계속 매출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외주 주고 있다. 자재 조달의 전 부문을 외주로 주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현대 리바트가 그 중에 일부를 담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대 리바트는 캡티브로 매출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누스는 외부 업체에서 가져오는 그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대응해주는 내부 업체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단가 조절도 좀 어느 정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왼쪽에 있는 돈을 왼쪽 지문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는 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약간 수직 계열화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네. 각각의 밸류에서 이렇게 좀 더 플렉서블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빌트인 가구나 사무용 가구 전반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대 리바트 훨씬 더 넓은데 저 중에 상당수를 지누스의 플랫폼 지누스가 월마트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월마트에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지누스의 이제 브랜드를 달고 지수가 이제 영업력을 활용해서 월마트에다 얘기할 수 있죠. 월마트 너네들 이 부분 이런 제품들은 어디서 받아오고 있어? 우리가 이번에 새로까지 하고 있어. 제품도 좋고 가격도 싸. 그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매트리스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에서도 지누스를 믿고 지누스 제품 단독으로 넣어주는 그런 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현대리바트가 지누스처럼 해외 채널이 뚫리는 거죠. 월마트로 뚫리게 되고 아마존으로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현대리바트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유통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유통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지누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통업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한국에다가 생산해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현대리바트가 알아서 해주는. 그럼 현대리바트 각각의 오프라인 매장 안에 지누스 관, 지누스 공간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누스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4번은 사업 시너지가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3번에서 말했던 글로벌 진출도 그냥 4번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워딩을 저렇게 넣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사이즈로 보면 쉽지 않죠. 근데 또 리바트의 사이즈로 보면 글로벌도 가능하다. 그걸로 생각하셨으면 뭐 가능하죠.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진출은 약간 이제 네. 너무 뭉뚱그려진 거고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현대리바트의 글로벌 진출이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누스 입장에서도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 근데 지누스 입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캐시죠. 이게 좀 그 성장하기 위해서 캐시가 들어오는 게 클 것 같고 나머지 유통사업자로서 큰 현대백화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의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지금 들어가지 않은 시장들 또는 월마트나 아마존의 힘을 빌리기 힘든 지역에서는 아마도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같이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는 현대백화점을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브랜드 파워가 있지는 않을 텐데 현대백화점 인프라를 깔고 그 안에서 뭐 매트리스 사업을 이제 지누스가 담당해주고 현대백화점은 이게 한국 시장에서 성공했으면 동남아는 좀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미로 바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같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일 것 같아요. 스리테크 뭐 하면 좋은 거겠죠. 엄청난 시너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스리테크까지 해서 침대계의 뭐 애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점이 지누스가 되는 거겠죠. 지누스가 되면 현대백화점도 좋은 거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다. 거죠. 뭐 리스크는 현금성 자산 뭐 지금 그것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상장사이고 지누스를 인수하면서 매출 사이즈 커지면 여러 가지 차입의 능력도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리스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의 그 온라인 전략이 전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전문몰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네, 그 어떤 이커머스 사업자로서 계속 커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을 계속 커나갈 거고 거기에 사이드를 붙여간 건지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너무 잘 돼서 이커머스에서 의미 있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추가적으로 좀 더 코멘트 하시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요거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네. 제가 이거가 별개인데 네. 라이브 목이 1회 남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네네. 이걸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기간이 그럼